얘기부터 해보겠는데요.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과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러 가지 키워드 또 준비를 하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EU의 정상회담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EU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데요. 시장 반등에 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번 주 역시 좀 반등의 실마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지금 이번 주 주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을 좀 살펴보니까 좀 좋은 쪽보다는 좀 나쁜 쪽이 많아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연속상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그 코스피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약세 흐름을 마무리하고 반등 국면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가장 주목해 봐야 될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 18일부터 19일 동안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EU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이제 그리스 긴축 시한 연장과 그리고 스페인 구제금융 시기에 대한 조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은행 연합 신설 등 이러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된 시기에 대한 유럽 정상 간의 논의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온다고 하면 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최근 S&P가 그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후 그 구제금융 신청 시기가 좀 더 일러지지 않을까 하는 시장에 그런 관심사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오늘 2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스페인 정부의 그 내부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이 기대하는 그적인 합의 도출은 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그 약세 흐름에 좀 더 동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U의 정상회담과 이 과정에서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앞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에는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미국에서도 역시 경제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엇갈리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좀 더 짙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의 개선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은 계속 이뤄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들려오는 3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표 자체는 예상한 대로 좀 악화되는 요인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양상들이 좀 가중되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거는 좀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및 가동률, 그리고 이제 10월 NAHB 지수나 또 9월 주택 착공과 관련된 이런 지표들의 개선된 모습들은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권들이 그 최근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 관련된 지표들의 수치를 가지고 좀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개선 효과에 대한 반감 효과가 좀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러한 매크로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반영 시차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큰 기대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그 경기의 경착륙 여부 판단과 향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볼 수 있는 중국의 3분기 GDP 결과가 이제 18일 날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 3분기 GDP는 전년 동기비 7.4%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2분기 연속 7%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고, 또 이미 2, 4분기 때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2009년도 1, 4분기 이후에 최저치인 7.6%를 기록하면서 6분기 연속 하락한 바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교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및 연착륙에 대한 판단 자체는 어떻게 보면 3분기에 대한 실제 GDP 성장률 수치보다는 중국 정부가 가지고 갈 앞으로의 그 정책 의지 및 시기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할 걸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지수 부담이 좀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정책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권 교체 이후에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경제지표의 추이를 보면서 정책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하게 중국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고요.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확인해봅니다. 키워드 공감 세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선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앞서서는 약보합권에 위치를 해 있다가 이 시각 현재 강보합권으로 지수대가 옮겨가면서
540선을 전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코스닥 지금이라도 동참해도 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동참을 해도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스피의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어차피 수익률 게임 찾기의 양상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최근 뭐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 위주로 좀 차별화된 양상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두드러질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경기 사이클과 무관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모바일 게임주 같은 그런 종목군들에서 보듯이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10월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OS인 윈도우 8을 출시하기 때문에 태블릿 시장의 성장 자체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블릿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대면적 터치 패널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침투율이 50% 정도 넘어간 상황이지만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투율 자체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태블릿 시장의 성장 확대 기조는 계속 일어날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태블릿 시장의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면적 터치 패널 시장의 성장 자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ELK, 멜파스, 일진 디스플레이, 디지텍 시스템, S맥, 이터플렉스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LK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LG전자나 모토로라가 주요 납품처였지만 하반기부터는 일본과 미국 등 거래선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터치 센서 칩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상회하는 상당히 사업 구도가 양호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증권사 추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많은 터치 패널 업체들이 있지만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해야 하는 업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윈도우 A 출시로 인해서 태블릿 PC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 출시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키워드 알아봅니다. 네, 약보합입니다. 약보합. 아마도 코스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정말 상승 모멘텀이 참 부재한 상황이에요. 코스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일단 뭐 약세 흐름이 계속 간다고 하면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위주로 좀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유틸리티 업종이 대표적인 업종이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보험 업종과 같은 업종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번 주 주간으로 이제 코스피 밴드 자체를 1900에서 1960포인트 정도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차피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1900포인트까지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흐름 자체는 약세 기조가 계속 지속될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모든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거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이제 터치 패널 관련된 이런 종목들 역시 뭐 기존 주가를 본다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또 올라간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개별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대응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들이 이번 주간 또 투자 전략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